네, 오늘의 차트 분석 기법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네요. 저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파동 이론은 가장 오래된 그 기술적 분석이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쉽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기술적 분석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가장 그 기본적이면서 파워풀한 분석법만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세하게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엘리어트 파동의 이제 기본 원리는 이제 한 사이클이 상승 우파, 하락 산파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리고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리고 모든 그 주가의 흐름은 추세와 비추세 구간이 있다. 결국 이제 우리는 그 추세 구간의 시작점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이제 그게 이슈고, 이제 모든 기술적 분석이 사실은 이제 추세가 있다라는 걸 첫 번째 가정하고, 네. 그리고 과거의 어떤 특정한 패턴이 반복된다. 이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가장 그 오래된 고전적인 이론 중에 하나죠. 그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쉽게 읽어주는 시간이니까요.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상승 우파, 하락 산파, 요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요거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네. 예, 그 상승할 때 이제 1, 2, 3, 4, 5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이제 하락 산파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러면 오파가 형성되느냐는 거는 실제적으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차트가 깨끗하게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이렇게 차트를 그어 보시게 되면은 네. 크게 이제 주가가 상승 흐름을 가질 때 첫 번째 상승의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세 분출하는 3단계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는 게 이 개념이고 네. 구체적으로 이제 각 종목별로는 뭐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거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또 그때그때 그 섹터별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파에서 좀 쪼개진다든지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 7파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락 3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상승 속도보다는 하락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락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 하락에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 파동 이론의 가장 그 핵심적인 중요한 그런 교훈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봤을 때 어떤 봉 차트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보통 일본 차트를 기준으로 보나요, 저희가?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그냥 일반적인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종목에서 네. 그 상승 흐름을 뭐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전고점은 고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저점은 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논리적 비합치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모디파이, 그러니까 순화시켜 가지고 3일 평균 선을 가지고 응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삼성전자 3일 그 평균 이동선이거든요. 네. 그 평균 이동은 이제 뭐 종가로 해도 되고, 뭐 시고저에 대한 그 세계 가격을 평균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종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균선 혹은 뭐 종가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5일 이동 평균도 괜찮은데 저는 그 경험적으로 한 3일 이동 평균선이 가장 그 주가 흐름을 잘 설명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3일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고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8월 말경에 이제 여기 67,500원 정도를 이 3일 이동 평균이 돌파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파동 이론에서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판단하는 거는 전 저점보다 높인 저점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다음 고점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네. 예. 보시게 되면 이제 8월 초 이렇게 저점보다 높인 저점이 나왔죠. 그렇네요. 그리고 네.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 반대로 이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보다 낮춘 저점이 나오고 네. 전 고점보다 높이지 못한 고점에서 다시 그 저점을 돌파하는 그게 이제 하락 수치의 시작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상승 추세의 시작점과 하락 추세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 방법론을 갖고 온 이유는 가장 파워풀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기술적 분석들이 뭐 변동성을 이용한다든지 거래량을 이용한다든지 많은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신데 전문가분들도 그렇고요. 결국은 이 고점을 높인 다음에 고점을 뚫는 혹은 저점을 낮춘 다음에 저점을 뚫는 이 기본적인 파동 이론의 응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파워풀하면서도 또 가장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했을 때 좀 응용하기가 쉬운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방법론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 파동 이론을 이용할 때는 확실히 뭐 이전 저점보다 더 높아진 저점이 확인이 된 이후에나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죠. 예. 근데 저점은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고점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점. 그래서 이제 전 저점보다 높인 저점이 출현했을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이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보다 낮은 고점이 출현했을 때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네.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종가 차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네. 저점과 고점이 형성되는 거를 단순하게 판단하기 위해서고 또 돌파되는 것도 단순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점이 형성된 이후에 쉽게 이제 저점이 형성되는 걸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점 돌파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67,500원 돌파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 지금도 오늘도 이제 여기 돌파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가격이 한 71,000원 정도가 지금 이제 주가는 71,500원이네요. 하지만은, 3일 평균 기준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돌파됐다고 볼 수 없는데, 이제, 그러면 실제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표준 편차가 다 다르죠. 대형주는 한 번에 움직이는 가격 변동이 적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0.5% 정도 돌파 시점, 그리고 중형주는 한 1% 정도 돌파 시점, 소형주는 한 1.5%, 돌파 시점을 가지고 돌파됐다라고 판단하시라고 이제 추천드리고요. 네.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구분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시총 가지고 이제 뭐 100이냐, 300이 안에 들었냐 그런 걸로 판단하실 수가 있고. 그럼 제가 사례를 쭉 보여드릴까요? 네, 사례를 알려주세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인가요? 네, 삼성전자 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삼성전자 주요 돌파 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요 이제 3일선 가지고 71,500원이 71,500원이 돌파되느냐, 요거 이제 확인하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늘 꺾어졌는데, 네. 여기, 11만 5천원 정도 부근. 네. 예. 여기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저점을 높인, 예. 여기서부터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쭉 이제 확인해 가시다가 이 부분이 이 3일선에서 돌파되는 부분, 예, 매수가 들어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판단하실 때 뭐 시황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반도체 흐름이 좋은지, 예, 또 로봇 흐름이 좋은지. 그리고 이제 CJ가 예, 오늘 잘 가더라고요. 저점을 네. 형성한 다음에 6만 원 선에 그리고 저점을 높인 저점이 여기서 나왔죠. 6만 7,500원 정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인 7만 한 8,000원 정도를 이제 뚫는 흐름이 나올 때가 이제 매수 시그널이 되는 거죠. 추세가 형성됐다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한번 보여드리면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 있죠.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저점을 네. 형성한 다음에 그 고점이 전 고점을 넘지 못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쭉 지켜보시면서 이제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여기 5만 한 2,500원, 5만 2,000원 정도가 3일선 기준으로 뚫려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제 DB하이텍하고 뭐 삼성전자나 다른 주가 흐름이 다른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그 첨단 패키징 쪽, 그 HBM하고 이제 GPU를 결합하는 이런 부분하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전통 파운더리인데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대응을 못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가 흐름을 나타난 거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섹터 중에서 좀 제가 이제 보면서 보험 쪽이죠. 손해보험 쪽인데 현대해상하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현대해상이 이제 여기 전 저점이 28,000원, 그리고 3만원이 저점을 높인 저점, 그리고 3만 한 500원 정도를 뚫으면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쪽에서 특히 이제 손보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뭐 배당이라든지 또 좀 금리가 아까 장기물이 한 4% 이상에서 유지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DB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네. 이 저점을 높인 저점이 나온 다음에 뚫리면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이제 몇 가지를 알려주시면서 사례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이 파동이 흘러가는데 이 걸리는 기간들이 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종목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 파동,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했던 그 파동의 기간이나 혹은 그 상승의 길이만큼을 그대로 이제 위로 똑같이 이제 비율로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전 그 앞선 파동의 고점과 저점이 형성되는 과정이 한 2달 걸렸다. 네. 그러면은 돌파된 이후에 한 2달간의 흐름을 전 거를 좀 참조를 해서 그렇죠. 그 파동을 이용해서 기간도 같이 좀 적용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면 파동의 시작점과 끝점은 좀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까요, 전문가님? 잡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차트를.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정도 저점을 형성되는 걸로 보고 네. 9월 초 여기 또 저점 형성됐죠. 이 두 가의 기간이 한 뭐 15일, 20일 정도로 판단하면 네. 지금 여기가 8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20일 정도까지 이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겠나라고 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이 정도니까 9만 원 이상? 예. 이런 흐름이 한 20일 정도 진행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고, 현대해상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8월 18일, 9월 5일, 예, 한 25일, 27일? 그러면은 9월 5일 여기 뚫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한 9월 말까지 예,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밑에 뭐 거래량이라든지 파동을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파동을 볼 때, 예? 파동을 볼 때는 거래량이나 다른 지표들은 참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물론 좋겠죠. 좋은데, 우선은, 가장 단순화된 그런 걸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한번 쭉 테스트 해보시면서 어떤 것을 붙였을 때 더 파워풀한지, 뭐 거래량이나 조금 더 신뢰가 가더라, 혹은 뭐 수급,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쫓아가 본다든지, 그리고 섹터 공부를 하시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부분인지 배경도 좀 공부하시고,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의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파동 이론에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전문가님? 가장 큰 단점이자 유일한 단점은 이제 돌파 시점에 대한 판단이죠. 그게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돌파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단순하게 뭐 대형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드렸던 게 그렇게 이제 단순화 시켜놓지 않으면은 그때그때 개입이 되거든요. 감정이 개입되고, 네. 스스로는 또 다른 어떤 그 뭐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섹터 로테이션을 판단했을 때, 아, 이거 올라간다라고 섣불리 먼저 판단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그 바이어스가 생기죠. 그렇죠.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실 때는 저는 그냥 그 기술적 분석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네. 예.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사실 매번 맞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 게임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확률을 스스로가 이제 지킬 수 있을 때 한 60% 정도가 맞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사실 자금 관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이 질렀다가 또 조금 불안해가 좋게 질렀다가 이래버리면은 먹을 때 작게 먹고 뭐 이럴 때 손에 커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익이 안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특정한 어떤 금액을 그 배팅 금액을 유지하면서 계속 반복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보시지 말고 단순화시켜서 보는 게 핵심입니다. 네, 단순하게 또 기술적 분석에 좀 집중하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동이론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관심 종목도 같이 뽑아볼게요.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관심 종목? 예, 제가 이제 그 배경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먼저 첫 번째는 DL이라는 종목입니다. DL이요? 예. 네. DL은 이제 여기 이제 일종의 이제 싼 고점이죠. 39,000원 정도. 고점은 여러 개일수록 좋습니다. 네. 예, 저점을 높인 고점이 여러 개일수록 좋고, DL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보니까 대주주가 장내 매수를 했어요. 그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ESG 경영 쪽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DL이라는 그 지주사가 이제 그룹이 최근에 이제 그 주가 흐름이 안 좋았죠. 예, 이제 화학하고 건설 쪽에 이제 특화된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폐기물 처리 쪽에서 최근에 이제 그 방사선 그 핵폐기물 그 방류된 그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폐기물 처리 쪽의 자회사를 가진 DL 같은 경우에도 관련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그런 ESG 경영 쪽에서 좋은 점수 그리고 장내 매수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종목이 이제 S1이라는 종목인데 네. 여기도 이제 그 저점을 높인 그게 굉장히 그 눈에 띄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여기 작습니다. 이제 네. 제가 6개월 정도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마이크로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56,000원 정도가 네.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S1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지능형 CCTV가 이제 주요 이슈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전통 보안 관제, 그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 물류, 그리고 스마트 주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 재해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또 안전사고 예방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AI 기술하고 결합해서 CCTV의 시각적 그런 그 정보들을 해석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신 다음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딱 막 뚫는 흐름이 나왔죠. 제가 아까 그 방산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그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그 자국 내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적하고 또 폴란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청이 있었죠. 자기들이 이제 포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 풍산 같은 기업에 상당히 그 구매 요청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트 진로요? 네. 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제가 하이트 진로 차트를 켜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풍산 차트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풍산 여기 흐름이 나왔죠. 네. 그리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쌍바닥이 형성되는 이게 막 이제 뚫는 흐름이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박스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배당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음식료 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 그 최근에 이제 노알콜 부분 1위 하면서 좀 관심이 가져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 와인이나 그리고 이제 로컬 위스키 우리 국내에서 양조된 위스키 같은 경우에 좀 이슈가 될 걸 보이고요. 그리고 윈저 글로벌이라고 이제 윈저 맞아요. 예, 네. 유명한데 그 이제 인수 검토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그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 종목은 코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엔텍이요. 예. 네. 코엔텍도 최근에 이제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더 7천 한 확실하게 보이네요. 예, 네. 150원 정도. 예. 모양도 되게 이쁘게 나왔죠. 그렇네요. 예, 이것도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이렇게 방사능 폐기물도 처리가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폐열을 이용하는 폐열 수집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한 7% 정도입니다. 시가 배당 기준으로. 네. 네,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차트에 대해서 열심히 또 읽어주셨는데요. 관심 종목으로 DL과 S선, 하이트 진로, 풍산, 코엔텍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공부하신 내용들 적용해서 한번 차트를 보시고 전략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부 쉬운 차트 읽어주기 시간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남필상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